내용을 다시 볼게. 이 정도 난이도면 그냥 무난한 난이도. 조금 시험편에 속하고. 문제 추세가 이제 뭐 특히 도형 쪽은 어차피 우리가 1학기 때 내시는 기말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 중간고사는 편차가 심하지 않고 기말에 더해진데 등급이 수능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기말 범위도 좀 공부를 해야 돼. 기말 범위도 한 기출을 한 몇 회 정도 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힌다는 거지. 질문 좀 있을까 우리 거에서? 쭉 한번 볼까요? 14번이요. 따라가고 16번. 그다음에 나이들 4번 정도 내야 되죠. 신문의 교육이랑 15번. 그래서 좀 오답 할 거니까 우리 좀 5번, 7번, 8번, 5번 7번. 8번. 12번. 번 10번. 3번은 맞았네. 3번도 은근히 3번도. 3번에 위치할 문제의 난이도는 아니야. 3번이. 이거 봅시다. 이 정도 보면 볼까? 3번 문제 보면은 이참 개수가 1인 이참수 fx하고 y표 k하고 물점이 5하고 그다음에 7이 나왔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초고참 개수 1이니까 이렇게 한번 어떤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래로 보는 이유가 이참수가 있는데 그 y표 k하고 얘가 지금 y표 k거든. 이 교점을 구했더니 이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뭐가 나냐 5하고 7이 나왔다. 이 기사야. 그 얘기 아니지? 이게 식을 작성하는 거야. 우리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교점을 구할 때 서로의 y값이 같다 이렇게 묻지. 지금 얘가 지금 뭐냐면 y가 fx라는 거야. 이건 이 참수인데 fx하고 y표 k 얘를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겠지? 2차 방정식인데 얘 넘겨보면은 fx-k가 돼.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2차 방정식인데 fx 빼기요. fx-k는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의 두 분이 지금 5하고 7이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문제가. 그렇지. 근데 식을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중요한 거 했잖아. 그 뭐냐면 일단 이런 되겠단 말이야. 어떤 참수가 있고 x축과 교점이 만약에 알파 베타야. 그렇지. x축과 교점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작성했냐면 이 fx의 식은 최고점 계수 모으니까 a라고 잡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기본기지. 요거에 나온 게. 요거에 따라서 지금 식을 한번 작성해 볼 건데 지금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인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5하고 7이니까 요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이 fx-k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이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지금 x-5하고 x-7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겠지. 이게 돼야 돼. 보자마자. 이거 없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 읽어보면은 부등식 fx가 fu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fx는 얘만 넘어가면 fx가 완성이지.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fx 대신에 요 x-5에다가 x 빼기 7 플러스 k인 거 요게 바로 지금 fx인데 이 fx가 f6이래. f6은 여기다 6을 집어넣어야지. 여기다 6 집어넣을게.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f6이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겠지. 요게 f6 그 다음에 플러스 4지. 지금 요거잖아. 지금 문제가. 요 부등식 풀어놔 이거잖아. 새로 내가 대입을 했어. k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걸 전개하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57에 35 35에서 3 뺐으니까 32 이렇게 되지. 8 싸니까 8 써서 x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의 범위는 4에서 8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지.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그리고 4번을 가보면 연립부등식에서 내가 뭐 반드시 나온다고 했지. 그치 요거 해가 존재하도록 뭐 정수가 몇 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정수 개수 묻는 문제.
중요도가 좀 높은 문제고. 얘부터 우선 인수분해 해볼 건데 x 마이너스 10하고 x 플러스 3이지. 얘가 0보다 작거니까.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x 플러스 k가 되겠지.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얘가 해가 존재한대.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봐봐. 지금 위에 거는 지금 미지수 자체가 없어. 미지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범위가 확실히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얘는 사이범위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10이니까 요놈을 그리면 이렇게 돼. 마이너스 3하고 10. 여기 현재 지금 마이너스 3이 있을 것이고 자 여기 10이 어딘가 있겠지. 사이범위야. 요 범위인데 문제가 되는 건 얘를 모른단 말이야. 얘는 찢어질 범위잖아.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찢어진 범위일 텐데 경계값을 좀 조사해보면 얘는 경계가 3K야. 누가 더 커? 누가 더 큰지 모른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큰지 몰라. 그러면 기준점이 되는 건 뭐야? 기준점이 되는 건 두 개가 같은 시점을 알면 되잖아. 두 개가 같은 거야. 이 3K하고 이 마이너스 K가 같아지는 이 순간 언제냐면 K가 0이 되지?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같아지는 게 0이니까. 그래서 K가 0보다 크냐 작냐만 나눠야 되겠지? 나눌 때 애초에.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K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음수일 때 나눠야 되겠어. K가 만약에 0이어봐. 0이면 말이 되니? 0이면 어떻게 되냐면 K가 0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여기 뭐가 되면 X제곱이지. X제곱이 0보다 크다야. 이제 0만 아니면 되지? 0만 아니면 되지. 0이 돼도 되네. 세 개로 한번 나눠볼게. K가 0보다 클 때, K가 0보다 작을 때, K가 0일 때 세 개로 한번 나눠볼게. 먼저 0보다 클 때야. K가 0보다 크면은 이 3K하고 마이너스 K하고 누가 더 커? 3K가 더 크겠지. 그렇지? 3K가 더 커? 이때는 지금 3K가 지금 마이너스 K보다 큰 상황이지. K가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해가 존재하려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3K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K 지금 원점을 한번 가볼게. 원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3K하고 마이너스 K 한번 구별해볼게. 그러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3K가 훨씬 더 멀지. 괜찮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양수가 있구나. 그러면 K가 3이면 여기 9가 될 것이고 쭉 이렇게 봐봐. 좀 해가 존재해야 돼.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K는 얘보다 좀 가까운 여기 위치하겠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K는 이런 구조가 나올 거야. 얘는 3K니까 좀 더 거리가 멀고 절대값이 크니까 얘는 절대값이 작으니까 좀 더 가까이 있죠. 원점에서 뭐 이런 그림이 나와. 그럼 이거를 계속 좀 퍼뜨려 나가봐봐.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공통 부분이 존재하려면 봅시다. 다른 조건이 있나? 없지. 봅시다. 이게 돼야 돼? 마이너스 3 얘가 지금 마이너스 K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이런 거 같아도 되니? 같으면 봐봐. 같으면 안 돼? 이게 같게 되면은 공통분이 안 생기지? 이거나 또는이지? 또는 요 3K가 10보다 작아야 돼. 얘가 공통 부분이 있거나 얘가 공통 부분이 있거나 이런 구조가 나와야겠지. 비비 소식 벌써 끝났니? 금방 끝났네. 첫 번째는 이거지. 요거 좀 풀어보면은 K가 3보다 작거나 또는이지. K가 3분의 10보다 요거지. 두 개 합쳐야 돼. 또는이니까요. 또는이잖아. 또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거야. 또는이니까 이 두 개의 합한 범위를 해줘야 돼. 그럼 두 개 합한 범위는 요놈이 되겠지. 생각해봐. 3보다 작은 거는 3이 없잖아. 3보다 작아. 3분의 10은 3보다 좀 크거든. 3.3이니까. 두 개를 합한 거는 요 범위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해가 나왔어. 첫 번째 경우에는 0보다는 크면서 3분의 10보다는 작은 이런 한 범위 나오지. 첫 번째 해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해가 0보다 작을 때
다음에 이제 K가 0보다 작고 K가 0보다 작으면 이때 요거를 재활용을 해볼게요. 요거를 재활용하면은 K가 0보다 작으니까 이 3K하고 이 마이너스 K K가 음수인 상태야. 그럼 얘는 양수 얘는 음수지. 얘가 더 커 이렇게 이런 구조 수립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여기 어딘가 있고 마이너스 K가 여기 어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딘가 이렇게 3K가 있어야 돼. 이런 구조지. 겹치지 않아? 그래서 이거에 또 해를 좀 구해보면은 요 3K가 마삼보다 크거나 또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가 10보다 작거나 이걸 만족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K가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K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보다 크다라고 치. 그래서 합집합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두 번째 경우에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면 0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 나오지. 두 번째 범위 나왔어. 그 다음 세 번째 K가 0일 때는 아까 전에 했지만 성립이 돼. K가 0이라고 생각하면은 X제곱이 0보다 크다 나오거든. 그럼 요걸 만족하는 이 X는 0만 아니면 되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니까 K가 0일 때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가 존재할 수 있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0에서 3분의 10인데 0이 또 연결이 돼. K가 0일 때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에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0에서 그 다음에 0은 연결이 되고 3분의 10까지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많아. 이 사이는 정수 쓰면 되겠어. 이게 4번에 유출하는 문제가 아니지 이게. 그 다음 5번 가볼까? 5번도 내가 공부했던 건데 5번 봐봐. 5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돼 있고 지금 이차란 말이 있니 없니? 그걸 유심해봐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이 문제에 지금 이차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이차란 말이 없잖아. 이차란 말이 없으니까 그걸 신경 써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에 K 플러스 3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여기 2에 K 플러스 3 그 다음에 X 그 다음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다지. 그럼 이게 조금 명분 작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이너스를 다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주고 플러스를 바꾼 다음에 얘를 바꿔주면 되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차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 차수에 대한 얘기가 없을 때는 항상 조심하자고 했지. 우리가 이게 부호식을 함수 쓸 건데 Y라고 잡고서 첫 번째는 뭐냐면 2차가 아닌 경우야. 즉 K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 K가 마이너스 3이 아닌 경우를 해야 돼. 차수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반드시 나눠야 된다고.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 날라가지. K가 마3이 되면은 2가 0보다 크다가 나와. 그럼 얘 성립하고 있는 거지. 근데 성립하니까 K가 마3이 돼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K가 마이너스 3이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2차가 살아있다는 얘기지. 2차가 살아있으니까 2차 함수가 될 건데 내가 얘를 Y로 잡았을 때 이 Y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우리 많이 했던 거지. Y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반드시 아래로 물러가야 돼. 위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위로 물러가면 언제가 내려가잖아. 언제가 내려가기 때문에 안 되고 반드시 아래로 물러오면서 붕 떠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어떤 X값을 넣던지 간에 Y값이 항상 이 X 주기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붕 떠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X축과 이율점 발생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로 이해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아래로 물러가야 되니까 K 플러스 3 무조건 기본적으로 양수가 돼야 되고 얘 빼먹으면 안 된다. 아래로 물러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판별식 짝수 판별식적으로 해보면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2배의 K 플러스 3이지.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이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그러면 정리해보면 K의 제곱되고 6K에서 2K 뺐으니까 4K 9에서 6 뺐으니까 4 9에서 6 뺐으니까 3이지. 그래서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3 0보다 작다. 마3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K 범위.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K가 마3보다 크다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 범위는 뭐가 되나?
공통범위 이놈이지. 이거하고 이거 공통범위 있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여기 해가 나왔어. 조심할 거는 우리가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일 때 별도로 성립이 되면 뭐였거든?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3은 분모를 붙여줘야지 이렇게 이게 되겠지.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수를 물어본다고 학생들이 뭘 빼먹으니까 마이너스 3 빼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절대 부호식 볼 때는 차수에 대한 얘기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르다고 했어 문제가. 지금 얘는 차수에 대한 얘기가 없지. 2차란 말이 없잖아. 2차란 말이 있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2차란 말이 있으면 K가 절대 마3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얘는 차수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고 이건 소수령 대비를 해줘야지. 정식 이 연구도 잠깐 X축과 이거 좀 발생하잖아. 우리가 봐.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니?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의 X축과 이것저의 방정식의 시그리잖아. 내가 이거 했지? Y는 AX의 제곱 BX 이거 2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둘의 차이점 뭐밖에 없어. Y 대신 0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럼 2차 함수에 Y 대신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X의 편이거든. 2차 함수의 X의 편이 바로 이 방정식의 시그리 된다 했잖아. 2차 방정식에 있어서 시그는 바로 뭐가 되냐면 2차 함수의 x축과 이교점. 그게 바로 시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축과 이교점 발생하고 있지 않으니까 시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x축과 이교점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선생님 근데 K 더하기 3이 0보다 작을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안 돼.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K 플러스만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이잖아.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어. 언제나 내려. 그러니까 애초에 K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에는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고 판별식은 맞췄다. 이거만 해도 되지. 0보다 작을 때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쭉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6번, 7번. 그 7번을 가보면 7번은 그냥 연립 방정식 같은 거지. 7번 문제 보면 지금 A점, B점이 있는데 같은 거리는 X축 위의 점이래. 그러면은 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A는 0,3이라는 점이지. 여기 A점 있어. A점이 0,4. 그 다음에 B점이 5,2가 있지. B점이 어디 있어? B점이 5,2야. 근데 지금 뭐냐면 같은 거리는 X축의 점.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요 거리 같다는 거지. 이건 방정식이지. P점의 좌표를 애초에 잡을 때 X축 2의 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A,0이라고 잡고 거리 공식 쓰라는 얘기야. 거리 공식. 그럼 PA는 뭐냐면 A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 빼기 0의 제곱 이런 거지. 이게 바로 AP의 제곱. 루트 없앨게. 그 다음에 이놈의 제곱은 A 빼기 5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 4지. 이 방정식을 만족하려니까 뭐하나 이거. 첫 번째. A 제곱 4일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1을 넘어올게. 여기 10A일 것이고 상수타 이쪽 오른쪽으로 넘겨. 25에다가 4 더했으니까 29 9 뺐으니까 20 따라서 A 값 얼마는 2네. 유전을 써야지. 2컴마요. 그 다음에 A, B에서 이번엔 같은 거리에 있는 Y축의 점이야. 똑같은 그림 얘는 이번에 뭐냐면 Y축의 점인데 마 4,3하고 여기 A점이 4,3이 있고 그 다음에 1,8이라는 점이지. 1,8 이게 B점인데 1,8이라는 점이 있어. 지금 Y축상에 어느 점이 있는데 이 거리가 같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미치수를 잡아서 해줘야 돼. 여기 요점의 좌표를 요점의 좌표가 Q인데 얘를 0,B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거리 공식 써보면 AP의 제곱이야. 그럼 뭐가 되냐면 4의 제곱이지. 4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BQ의 제곱. BQ의 제곱은 1 더하기 B 마이너스 8의 제곱 해주고. 거리 공식. 루트만 그냥 뗐을 뿐인 거지. 그 B의 제곱, B의 제곱 사라질 것이고 예, 마이너스 6B에다가 9에다가 16 25 예, 마이너스 16
10b 64에 내면서 65 이렇게 되지. 됐니?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10b 10b는 40 b는 4 답은 깔끔하게 나오네. 이 정도는 일단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7번 같은 거는 방정식분 문제니까. 그리고 8번은 내가 아주 매우 강조했던 문제야. 또 풀이 방식 두 가지 있다고 했지. 풀이 방식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두 번째 방식을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된다 이랬지. 문제마다 따로따로 푸는 게 아니라 특히인데 그 한계점이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 풀이에. 그래서 8번을 해볼 건데 얘는 뭐 워낙에 잘 나와. 얘는 학교 문제를 하다 보니까 직선 있어. 직선 x 더하기 y 빼기 4 그 다음에 a에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이 있지. 거리를 FA라고 한대. 거리를 FA 거리를 FA라고 한다. 그때 FA 최대값을 구하셔. 그때 내가 이거 수업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소개했고 우리 교재 모범에서는 뭐 문제에 따라서 막 별도로 풀었단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통일된 해법으로 잡자 이랬어.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얘는 직선이잖아 일단. 직선인데 A 값이 변하면 이 직선도 모양이 바뀌겠지. 우리가 얘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치 K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가 이런 거 있었지. AX, BY 플러스 C는 0 이 직선 있고 그 다음에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0 이 두 개 직선 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지?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K 붙여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X, BY 플러스 C 그 다음에 상수 하나 이렇게 붙여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명이라고 그랬지. 그치 요거 얘는 지금 봐봐. 얘를 봤을 때 얘는 직선이긴 해. 왜냐면 X 차수가 1차 Y도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K 값이 변하면은 얘도 직선이 변하겠지 모습이. 그런데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즉 K 값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K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했어. K 대 항등식이잖아. 우리 그럼 K가 K로 이렇게 묶여있지? 그럼 뭐냐면 얘가 0,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겠지. 그게 바로 교점이잖아. B 대시와이죠. 어? B 대시와. 바로 이거야. 하여간 지금 봐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직선 하나의 직선 있고 두 직선 있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야. 뭐 이것도 있고 뭐 엄청 많지. 그 중에는 누구도 포함돼. 얘네 자신도 포함이 돼. 그렇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는 이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는데 그때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지. 그게 교과서라든지 막 그런데 내용이 설명이 없다고 했잖아. 유일하게 표현이 안 된 데가 하나 있어. 누구? 기억나니? 유일하게 이 수많은 직선 중에는 자기 자신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유일하게 표현이 안 된 데가 있다고 했어. 걔가 누구였냐? 얘잖아 얘. 이 K가 붙여있는 요직선을 표현 안 한다고 했지. 기억나니 혹시? 전혀 좀 다시 한번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거를 아예 좀 이게 내신에 좀 나오니까 왜냐면 나오면 어려워. 왜냐면 교과서에 설명이 자체가 없어. 문제집도 그렇고. 우리가 그 용어부터 잠깐 설명할게. 왜냐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요거하고 이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볼게. 두 개의 직선이 있어. 교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지? 그게 바로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개 직선이 있어. 얘가 AX, BY 플러스 C는 0이고 얘가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러한 두 직선인데 이 두 직선의 교점 이 점이야.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방법은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상수 K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 교과서와는지 문제 주변에 모두 다 요거만 나와 있지. 실제 시험은 이것보다 윗과정에서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 설명을 잘 안 준단 말이지. 봐봐. 이게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방법이야. K가 변하면 이 직선도 변할 거야. 그렇죠. K값이 변하면은 직선도 변할 건데
이 수많은 직선 중에는 당연히 뭐냐면 얘네들 자기 자신 포함돼. 얘도 포함되고 얘도 포함되겠지.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거지. 얘는 표현할 수 있어. 뭐가 되면 K가 만약에 뭐가 되면 돼? 0이라면 K가 0이면 얘가 다 날아가지. K가 0이라면 얘가 다 날아가잖아. 일단. 그럼 요 직선이 나오지. 이 직선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이 직선. 어디 직선? 요. 자기 자신 중에 얘가 표현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돼. 얘가 표현되려면 K가 1이 돼야 되겠지 우선. K가 1이 돼야 되고 얘가 다 날아가야 되는 얘를 날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누가 표현이 안 되냐면 얘는 안 돼, 표현이.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돼. K가 붙어있는 애는 그 직선만큼은 표현이 안 된다.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막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때 한번 길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은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만 K가 포함된 요 직선 요 직선은 절대 표현이 안 돼. 얘만 제외하고는 모든 직선이 표현되는 거지. 그럼 봅시다. 8번을 봤을 때 8번을 지금 쳐다봤을 때 얘가 지금 두 개 직선이잖아. 이 K 대신 A로 갈아 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뭘 의미하냐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거지. 그럼 그 교점이 어디 있니? 그 교점을 찾아볼게. 그게 바로 정점이 되잖아. 요거 x 더하기 y 빼기 3 이하고 x 마이너스 2y 빼기 1은요. 이거 교점을 먼저 구해보면 변변 빼면 3y 될 것이고 빼면 여기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y는 1이 나와. y를 1 집어넣으면 x 얼마 나오지? 3 나오지. 교점이 3,1이야. 그러니까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다? 3,1이야. 일단 좌표식 한번 배울게. 그죠? 여기 3,1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 3,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무수히 많겠지. 이렇게 지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지날 수 있고, 무수히 많겠지? 직선들이 3,1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을 건데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마일, 마일이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야. 요 점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는 점인데 이 수많은 직선 중에서 거리가 제일 멀 때를 구해보시잖아. 어느 직선이 제일 거리가 멀지? 이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얘하고에 이르는 거리가 가장 먼 걸 구하래. 만약에 이 직선이면 거리가 뭐가 되면 이거밖에 안 돼. 평행이네. 딱 이거지. 뭐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요 직선 있지? 요 직선하고 어떤 관계일 때? 수직일 때. 이런 직선이 나올 때가 가장 거리가 멀지. 얘보다 좀 틀어지면 어떻게 돼? 생각해봐. 얘보다 좀 틀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틀어졌어. 그럼 거리가 뭐가 되면 이거밖에 안 되지. 더 짧잖아. 가장 거리가 멀 때는 거다. 이 초록색 연결한 애하고 수직이 되는 거야. 그걸 기억해. 수직이 되는 거고. 최대 값을 구하래. 최대 값이니까 거리지. 요 점에서 요 초록색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문제가. 문제가 FA 즉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은 곧 뭘 의미하냐면 요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야. 요 거리. 그러니까 마일, 마일에서 지금 뭐냐면 3,1이지. 요거에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지. 그럼 얘에서 얘 빼 3,1. 요 점에서 요거 빼면 얼마? 4의 제곱이니까 16이지.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2의 제곱이니까 4지. 루트 20. 루트 20은 2루트 9마리지. 정답은 1. 3,1 그랬다. 정점. 얘는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애야. 8번은 내가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정리했던 문제지. 그러니까 기출이 거의 다 비슷해. 이렇게 나오는 게 나와. 그 다음 10번도 뭐 많이 했던 거 아니니? 10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뭐가 같아? 기울기 같아야지. 그걸 풀어보자. 10번 지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야. A, B, C가 있고 요 A점이 마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점이 1, A. 그 다음 C점이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지금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와 조건은 뭐다? 기울기가 같은 거지. 기울기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AB의 기울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AC 두 개 골라서 보면 돼. 이놈의 기울기하고 AC의 기울기가. 이걸로 좀 풀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AB의 기울기 구해보면은 우리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얘에서 얘 뺀 거 2지. 얘에서 얘 빼면 a 플러스 2지. 이게 AB의 기울기.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는 요즘과 요즘의 기울기잖아. 얘에서 얘 뺄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 빼기 이놈이니까 a 빼기 1 이거고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4가 되겠지. 기울기로 이렇게 등식을 만들겠지. 그래서 이렇게 x자로 크로스 곱하면 a제곱 빼기 1은 8이지. 그래서 a 값이 뭐가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근데 문제가 a가 음수래. a가 음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3만 골라주자고. 문제가 a가 음수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지금 문제 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직선의 방정식. A가 음수.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구했어. 그러면 A점이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1,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요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지. 기울기부터 봅시다. 기울기. 우리가 이제 한점과 기울기 공식 쓸 건데 이때 기울기 얼마? 기울기는 얘에서 뺀 거, 지금 2분의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한 점 아무로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점과 기울기 간의 공식을 반드시 써줘야 돼. 그래서 y는 어떻게 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다가 얘를 x1과 y1으로 잡으면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 플러스 y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 답이 나왔지? 이게 정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12번 12번을 가보면 원에서 직선 나왔어. 뭐라고 그랬지? 원에서 직선이 나오면 거리 공식을 푼다고 그랬어. 그래서 12번을 가보면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접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12번 원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접한다는 얘기야. 그 중심에서 내가 이 직선에 있는 거리 d를 구했을 때 그 d